저는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 방문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준희 위원장 그리고 대변인 전준희 위원 전원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대체 참 그렇습니다. 진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난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창피합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쪽팔립니다. 진짜. 신승목 활동가가 결국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전준희 전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창피합니다. 정말 쪽팔린 일입니다. 당원 당규대로 하자는 말이 왜 고발장까지 가야 합니까? 결선 투표라고 써있는 조항에 선호 투표를 끼워 넣으려는 일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김민석입니다. 특정 후보 유불리를 피하겠다면서 정작 선호투표와 청년 최고위원제 처리를 주말을 넘기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게 중립입니까? 이게 당내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대표직 하나를 위해 민주당 전체를 비상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신승목 고발 사태, 김민석의 주말 압박,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제라는 이름의 이상한 청년파리가 왜 민주당 당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지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당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당원 당규 논쟁은 당 안에서 조항과 논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당원 당규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 당 안에서 조항을 펼쳐놓고 토론하면 됩니다. 전준희가 자신들의 해석을 설명하고 최고위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당무위가 책임있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 됩니다. 당원들에게 왜 이 방식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반대 논리의 조항으로 답하면 됩니다. 이게 민주정당의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간단한 일이 안 됩니까? 왜 당원들이 질문할수록 설명은 더 불분명해지고 결론은 더 급하게 밀어붙여집니까? 왜 문제를 제기하는 당원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사람으로 몰리고 전준희가 만든 결론은 무조건 존중해야 할 절대명령처럼 취급됩니까? 이번 고발이 나온 이유는 단순히 선호투표제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당원들이 느낀 것은 자신들의 질문이 무시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아무리 조항을 보여줘도 답하지 않는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당원들에게 따라오라고만 한다. 그 불신이 쌓이다가 결국 경찰청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장면까지 나온 겁니다. 이건 법률 문제가 되기 전에 신뢰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도 같은 규칙을 믿기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내가 지더라도 룰은 공정했다는 믿음. 내가 반대하더라도 절차는 투명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결과에도 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묻는 질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원 당규에는 결선 투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선호 투표를 하려는 겁니까? 왜 전당대회 직전에 선거 방식에 손을 대는 겁니까? 왜 논란이 이렇게 큰데 충분한 설명보다 신속한 처리가 먼저입니까? 왜 당원 당규를 먼저 정비하지 않고 해석으로 밀어붙이는 겁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돌아오는 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난해에 결정됐다. 당원 당규상 문제가 없다. 반대하는 것은 특정 후보 유불리 때문이다.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 정작 조항에 대한 답은 부족하고 질문한 사람의 의도부터 의심합니다. 이게 바로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입니다. 상식은 질문에 답하고 비상식은 질문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상식은 조항을 펼쳐놓고 비상식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조항을 거기에 맞춰 끌고 옵니다. 상식은 논란이 커질수록 천천히 확인하고 더 투명하게 설명합니다. 비상식은 논란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빨리 통과시키자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김민석의 공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피하면서 당과 전준희의 입장을 존중해왔다고 합니다. 순회 경선 순서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자신은 문제 제기를 자제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공정하고 초연한 후보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이번 주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최고위원회는 전준희 의결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라. 그래야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저는 이 문장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피하겠다면서 본인이 원하는 룰의 처리 시한을 직접 정합니다. 당이 정하는 규정대로 따르겠다면서 그 규정을 정하고 있는 최고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데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전준희 의견을 존중하겠다면서 사실상 최고위에 전준희 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합니다. 이게 정말 중립입니까?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선수가 심판에게 주말까지 판정을 끝내라고 압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이 정하는 규정대로 따르겠다면 당이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당원 당규상 문제가 없다면 조항으로 설명하고 검증받으면 됩니다. 전준희 안이 정당하다면 당원들이 납득할 때까지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주말을 넘기면 안 됩니까? 민주주의에 주말 마감이라도 있습니까? 당원 당규 해석에 후보자의 선거 일정이 우선합니까? 룰은 후보보다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후보가 룰에 맞춰 경쟁해야지 후보의 사정에 맞춰 룰의 해석 속도와 처리 시한이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룰은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지금 의심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선호투표제가 정말 옳아서 이렇게 다급하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특정 후보 유불리와 무관하다고 말하면서 특정 룰의 신속한 처리를 직접 압박한다면 당원들이 유불리를 의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특정 후보의 유불리와 무관하다면 왜 이렇게 다급합니까? 기존 당원 당규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해도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다면 왜 선호투표제 처리에 이렇게까지 정치적 에너지를 쏟습니까? 왜 하필 이번 주말입니까? 왜 충분한 토론보다 신속한 처리가 먼저입니까?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제 문제도 바로 이 상식과 비상식의 충돌입니다. 누가 청년 정치에 반대합니까? 청년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고 청년의 취업과 주거, 노동과 부채 문제가 정당의 핵심 의제가 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 역시 청년 정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제도가 자동으로 정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젊다고 그 사람이 자동으로 청년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 대표성은 주민등록번호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청년 문제를 다뤄왔는지, 취업과 주거, 노동과 부채, 지역 문제를 실제로 정치의 언어로 만들어 왔는지, 청년 당원들에게 얼마나 검증받았는지 이런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이른바 청년 정치는 어떠했습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삶보다는 여의도 정치권 주변에서 성장한 청년 정치인을 청년 전체의 대표처럼 세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취업 전선에서 경쟁해보지 않은 사람, 생계와 월세 문제를 크게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 정치권 캠프와 조직, SNS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은 사람이 갑자기 청년 전체의 목소리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청년을 대표하니 받아들여라. 그러니 청년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겁니다. 청년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청년의 이름을 빌린 정치권의 인사 시스템에 지친 겁니다. 청년 정치를 한다면서 청년 일반의 삶은 사라지고 정치권 청년들의 자리만 늘어납니다. 그러면 평범한 청년들은 누가 저 사람에게 우리를 대표할 자격을 줬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 삶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취업난과 주거 불안, 생계의 압박을 위해 무엇을 해왔습니까? 최고위원 한 자리를 만들어 젊은 얼굴 하나를 지도부 사진에 넣는다고 민주당이 청년 정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낡은 정치를 그대로 둔 채 얼굴만 젊게 바꾸는 건 혁신이 아닙니다. 낡은 정치에 젊은 필터를 씌우는 겁니다. 청년 정치가 아니라 청년 이미지 정치입니다. 더 심각한 건 청년 최고위원제의 구조를 따져 묻는 사람에게 청년의 희망을 빼앗는다고 공격하는 역겨운 이중성의 태도입니다. 청년 대표성은 자리 하나 만들어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과 조직, 참여 구조가 바뀌어야 생깁니다. 청년 당원들이 당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청년 의제가 예산과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며 평범한 청년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는 그대로 두고 청년 최고위원 한 자리만 만든다면 그건 청년 정치가 아니라 전시행정, 정치적 쇼윈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늘 수기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당내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 좋은 말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수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기가 필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바뀝니다. 정말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당대표 선거 방식 변경 문제는 주말을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청년 대표성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깊이 논의해야 할 청년 최고위원제는 신속히 처리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당원들의 요구가 오래 축적됐고 이미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개혁과제는 아직도 수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기가 필요한 것은 밀어붙이고 결단이 필요한 것은 수기 뒤로 숨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이미 충분히 논의됐다고 하고 불리하면 사회적 수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가속 페달, 불리할 때는 브레이크, 이건 원칙이 아니라 편의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청래와 김민석 개인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특정 후보들의 유불리 싸움도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입니다. 상식은 당원이 질문하면 답합니다. 비상식은 당원이 질문하면 누구 편인지부터 묻습니다. 상식은 논란이 커지면 잠시 멈추고 확인합니다. 비상식은 논란이 커졌으니 더 빨리 통과시키자고 합니다. 상식은 룰에 맞춰 승부합니다. 비상식은 승부에 맞춰 룰을 해석합니다. 민주주의에서 룰은 약자를 묻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가진 사람을 묻기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 때도 절차를 지키게 만드는 것. 내가 밀어붙일 힘이 있어도 상대의 질문을 듣게 만드는 것. 내 편에게 유리한 편법도 거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룰의 역할입니다. 오늘 내 편에게 유리한 편법을 허용하면 내일 상대편도 같은 편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선호투표제를 위해 당원 당규를 넓게 해석하면 내일 누군가는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더 넓게 해석할 겁니다. 한번 무너진 룰은 그 다음부터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은 선호투표제가 누구에게 유리하냐가 아닙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앞으로도 당원 당규를 공동의 약속으로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늘리고 줄이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김민석은 당이 정하는 규정대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이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 데드라인을 걸지 마십시오. 당원들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왜 이번 주말을 넘기면 안 되는지 설명하십시오. 왜 기존의 결선 투표로는 안 되는지 설명하십시오. 왜 청년 최고위원제가 청년 전체의 대표성을 보장하는지 설명하십시오. 정말 제도에 자신이 있다면 속도가 아니라 논리로 설득하면 됩니다. 정말 당원 주권을 믿는다면 압박이 아니라 토론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룰 논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당원을 주인으로 볼 것인지 결정된 내용을 승인하는 관객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정치를 국민과 당원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 내부 사람들이 룰을 정하고 통보하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상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원 당규대로 하자는 것, 당원들의 질문에 답하자는 것, 논란이 있으면 충분히 토론하자는 것, 청년을 말하려면 청년의 삶부터 보자는 것. 그 너무나 평범한 상식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어려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